반갑습니다. 2001년 신축년 자비수관 그 2급반이죠. 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죠. 오늘은 교재에 대한 얘기보다는 자비수관에 대해서 좀 뭐라 그럴까? 알고 싶은 부분,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가 하면은 몸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 여기에 관심을 사람들이 많이 갖더라고요. 언제쯤 몸 사라지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고, 또 몸이 사라진 체험을 하신 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몸이 사라질 수 있을까, 체험이 없으신 분들은 좀 이해하기 힘들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죠.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얘기할 것은 자비소년의 방편에 대해서 좀 이제 확실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 나면은 이제 수행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죠. 제가 이제 전화를 가끔 저한테 하시는 그사님이 계시는데, 이 그사님은 뭐가 모이는 것이 뭐 전환통이냐, 생각으로 뭐 보는 것이냐, 굉장히 궁금한 게 굉장히 많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전하신 분만 그런 게 아니고, 수행하시는 분들도 공통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보인다, 뭘 본다, 여기에도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 몸 사라짐하고도 관련 있고 하니까 이제 말씀드리죠. 수행 중에 뭐가 보인다, 어떤 이미지를 본다든지, 생각지도 못했던 뭐 천국 같은 그런 현상들, 또는 앉아 있으면 뭐 저 멀리 절이 보인다든지 뭐 그런 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상한 그런 이상향 같은 그런 세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러는데, 뭐가 보인다고 하는 것은 수행 경계에 들어간 게 아니고 그냥 왕초보자의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은 그냥 뭐가 보인다, 뭐가 보이는 것으로 수행 경계를 삼아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뭐가 보이는 건 대체적으로 보면은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것들이 마음에 지장되어 있다가 그것이 현상화돼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래 보시면은 틀림없습니다. 실제 뭐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뭐가 보인다 하는 걸 가지고 왕초보자의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해 못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지게 돼 있어요. 생긴 것은 사라지게 돼 있는데 그거는 완전 환영과 같은 것이죠. 환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걸 가지고 수행 경계를 삼는 것은 좀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이파사나 16단계를 다 봐도 무상고 무아에 대한 얘기를 하죠. 모든 것은 변하는 것이고 매 순간순간 변하는 것은 만족스러운 게 없다는 거예요. 이 변하고 만족스럽지 않는 이것은 내 뜻대로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긴 걸 사라지게 한다든지 사라진 걸 생기게 한다든지. 그러니 뭐 안 좋은 게 생기는 것을 없애려고 하거나, 쉽게 얘기하면은 너무 좋은 게 사라지니 아까우니까 다시 생기게 한다든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근데 변하는 것을 우리가 무상이라고 그러고요, 만족스럽지 않는 것은 고라고 합니다. 괴로움이죠. 그리고 이제 뜻대로 할 수 없는 걸 무아라고 그래요. 이게 진실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런 걸 많이 겪을 거라고 봅니다. 이웃집하고 누구 싸워도 자기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뭐 될 것 같더라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래, 그것을 뭐 운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걸 이제 무아라고 하는 거죠. 주체하는 자아가 없다. 우리에게는 주체하는 자아가 있으면 자기가 마음대로 다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뭔가 마음에서 일어난 현상들이 무상하고 만족스럽지 않는 거고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무하다 하는 게 모든 현상의 진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보지 그렇게 보는 걸 이치이로 본다는 거죠. 이 이치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모든 현상은 자기부터 해고 온 우주간에 변하지 않는 게 없는 거, 다 변하는 현상이 있는 거. 그러니까 모든 존재 공통되는 현상이죠. 그러나 변하는 것에 만족스럽지 않는 것은 누구나 다 공통되는 현상이고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것도 다 공통되는 현상이에요. 이런 공통되는 현상은 어디다 다 통용이 되기 때문에 이치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치 이루어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건 온데간데 없고 뭐가 나타나는 아름답고 뭐가 나타나는 것으로 수행 현상으로 삼는다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수행하면서 뭐가 보이는 것을 마치 수행 경계로 얘기하면 곤란하다. 그래서 무상고 무아라는 세 가지 특성을 보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존재의 공통된 현상, 근원을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10년을 하든 20년을 하든 뭐가 보이고 보이는 것을 수행으로 삼는 사람이라면은 그냥 왕초보자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새롭게 수행을 하셔야 된다. 이건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얘기하자면요. 물론 이제 이파산 한 세 번째 단계쯤 가면은 생각지도 못했던 뭐가 보여요. 얘기하자면 멀리 있는 절이 보인다든지 천국이 보인다든지 상상할 수 없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상그릴라라 그러나 그런데 마치 그런 광경을 본다든지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수행 경계로 삼으면 곤란하다. 그런 걸 보더라도 반드시 신경은 사라진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것이 신경이 사라지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게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무상하고 만족스럽지 않고 그것은 내 뜻도 될 수 없는 무아라고 이해하는 건 좋아요. 그렇게 이제 봐야 된다 하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뭐가 현상 보이는 것으로서 수행 경계를 삼는 것은 좀 곤란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몸이 사라지는 현상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은. 자, 이제 이런 것은 이제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실제 수행하면은 몸 형태가 사라져 버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파사나의 5번째 단계에 가면은 계속 사라지다가 다 사라져 버려요. 아무것도 없어요. 얘기하자면은. 그리고 이제 감각만 남아있죠. 그는 다시 이제 감각의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을 해야 되는데 몸 형태가 사라지고 감각만 남았다고 했을 때는 이제 거친 데서 미시한 데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가 있는가 하면은 수행하는 사람들은 혹한 잘못도 오해를 해가지고 뭐가 생기는 것은 안 좋으니까 다 없애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요. 제가 앞에서는 나타나는 현상을 좋아해서 그걸 수행 경계로 삼는 사람이 있지만 또 한편은 뭐가 있으면 안 되니까 다 없애서 아무것도 없게 해야만이 그게 진정한 수행 경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가 생기면 안 돼도 다 없애는 거죠.
그리고 없애는 것이 마치 수행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자, 몸이 사라지는 현상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능가경에는 인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아예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하나의 개념이 지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이걸 이해하려면 무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무상에 대한. 과학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물질을 이제 이런 물질이 있으면은 망치로 부순다고 가정합시다. 자, 이걸 망치를 부수면 가루가 되죠. 또 가루를 또 더 부수게 되면 먼지가 되죠. 그러다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원효 스님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현대 과학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먼지 같은 것을 더 이제 잘게 그냥 부숴서 이제 현미경을 들다 보는데 그런데 나타나는 원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원자, 분자 이런 거죠. 근데 요즘은 이제 입자 가속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원자를 집어넣고 충돌시켜 또 쪼갭니다. 그걸 이야기하자면. 그 입자 가속기는 크기가 한 4km, 8km 되는 거대한 가속기도 우리나라도 하나 있습니다. 포함이 있죠. 어쨌든요, 쪼개면은 중선자, 양선자가 나오고, 그걸 또 충돌시켜 또 쪼개면 커커라고 나오고, 또 이제 그걸 쪼개니까 이제 힉스라고 하는 입자가 이제 나온다는 것이죠. 근데 힉스라고 하는 게 이제 최종 발견됐지만 이것도 몇천 반물 1초 동안만 존재하는 거죠. 무상하다는 거예요. 변한다는 거예요. 그게 만약 단일체 같은 언제든지 발견돼서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과학자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 거죠. 근데 최종적으로 뭐냐 하면은 그런 밀입자는 입자이면서 파동이면서 입자라고 이중성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다면은 과학자들의 말대로 이 세계는 끊임없이 변하는 세계에 그 변하는 세계 고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면 이 세계 모양이나 색깔이 있을까 하는 문제예요. 모양도 없고 색깔이 없는 세계 우리서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모양이 있고 색깔이 있느냐는 거죠. 얘기하자면. 무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얘기를 하면은, 과학자들은 확률이라는 말을 씁니다. 입자에서 파동이기 때문에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한 사물을 인식할 때만 그 대상은 존재하죠. 인식할 때만 존재한다는 거죠. 찰나지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확률을 논하게 되는 겁니다. 주식을 하시는 분은 잘 아실 거예요. 요즘은 AI를 이용해 가지고 빅데이터를 뽑아서 상황을 판단하는 게 이제 그건 대세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왜 확률이라는 말을 쓰느냐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고정된 게 없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 눈에는 딱 고정되어 있는 모양, 색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과학자들 또 연구를 해서 이제 얘기한 게, 그런 얘기죠. 요 눈에는 이제 빛을 수용하는 유전인자가 있는 거죠. 이 이제 파장이죠. 가시광선이 파장이 눈으로 오면은 이것을 긴 파장, 짧은 파장, 중간 파장을 이걸 분석을 해가지고 빨간색, 녹색, 파란색 이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것을 또 더하고 빼기 수많은 색깔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모양과 색깔이 좀 거리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색채라고 하는 자체가 모양이라는 자체가 심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원래 물리학자들의 얘기대로 하면 이 세상 모양도 없고 색깔이 없는 게 맞는데 희한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대체 그렇게 누가 그렇게 하느냐는 거죠. 얘기하자면은 향기에 취한 과학자는 책에도 보면은 이게 냄새 같은 게 존재 안 한다는 거죠. 파장이 코로 오면은 요거 코에서 분광기 역할을 해가지고 냄새를 다 전환해서 맞는다는 거죠. 소리만 그렇게 했어요? 냄새만 그렇게 했어요? 소리도 파장이 길어오면 달팽이에 관해서
이 분자 진동수를 분석해서 전부 소리를 인식하는 거죠. 이런 건 수도 없이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전환하는 것은 마음이 그렇게 하는 얘기예요. 그럼 마음이 바뀌면은 보이고 들리는 세계가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제 이 자비손을 쓰면서 삼아주고 이렇게 지켜보면은 그런 현상들이 생겼다 사라졌다 생겼다 사라졌다 하고 어떤 모양 색깔 이게 막 나타나다 몸이 사라지는 건 막 있다가 툭 사라져. 이런 경우는 내가 없앤 것도 아니고 얘기하자면 그건 일어나고 사라짐을 계속 반복 관찰함으로 해서 마음이 바뀐 거예요. 얘기하죠. 마음이 바뀌면서 형태가 사라져. 이때까지 이 대상을 딱 붙들고 놓치지 않는 또는 모양과 색깔로 전환해서 보던 거, 냄새로 전환해서 소리를 전환되던 보는 이런 기능이 멈춰버리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사라져버려요. 생각해보면 그건 몸이 사라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게 몸이 사라지는 게 중요한 게고 마음이 바뀌니까 그래 됐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사실을 우리는 잘 인식을 못하죠. 이 얘기하자면. 근데 어쨌든 원래는 몸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세계도 원래 존재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법성계도 제법부동 본래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존재가 움직이지 않고 본래부터 고요하다. 이런. 근데 우리 눈에 막 생겼다 사라졌다 모양인데 구체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 것 같아도 알고 보면은 마음이 멈추면은 세상도 그냥 멈춰져버려요. 진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수행이라 하는 게 이게 재밌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를 본다 하는 것은 내 마음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준이 바뀌어가는 거죠. 수준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켄 웰버는 딱 이렇게 4단계로 딱 설명을 합니다. 수준을 얘기할 때. 이제 아이가 막 말을 배우고 이럴 때는 몸을 나를 잘하라고 생각하는 수준.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나오고 사회생활을 할 때는 마음을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마음을 잘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세상은 보니까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서로 상호 의존해서 사는구나. 독립된 개체는 존재하지 않는구나. 이런 인식이 딱 오면은 이제 상위 수준의 의식을 바뀌는 거예요. 모든 건 상호 의존에게 독립된 개체는 존재 안 해. 나는 자연 한 일부분이 지나지 않고 우주의 한 부분이 지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나락 갈망을 아무 찾아도 없어. 임시로 내라고 할 뿐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리고 그와 비슷하게 활동하는 사람도 있어요. 환경 운동하는 사람, 동물 보호 운동하는 사람, 인권 운동하는 사람. 모두는 공동체에서 독립된 개체가 없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계급화되어 가고 있는 사회에서 약자를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가지기 시작하면은 의식 수준이 높다는 거죠. 그럼 궁극적인 의 상태는 공성을 깨달으신 분이 궁극적인 의 상태에 가신 분이다. 켄 웰브 얘기는 이 세상에 딱 한 분만 그런 분이 계셨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궁극적인 의 상태에 가신 분이다. 이 켄 웰브라는 철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얘기하잖아. 근데 이거는 수준을 4단계의 수준을 얘기하는데 알고 보면은 수행을 통해 이분은 30년 이상 수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책을 보면 켄 웰브의 일기 같은 걸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 이야기는 그런 거죠. 네. 수준이 바뀌는 거죠. 수행을 통해서 내가 사물을 보는 이 수준이 바뀌면 세상이 달리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원래 내 밖에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내 마음에 따라서 보이고 들리는 세계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결과는 그런 얘기죠.
우리가 몸이 사라진다는 것도 의식 수준이 순간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실체가 없구나. 자아라고는 존재하지 않는구나. 이걸 명확하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다 고정관념에서 온 것이지 진실이 아니라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요, 몸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사라지지만은 그것을 일부러 막 의도적으로 없애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일어나고 사라짐을 무상 관찰을 하다 보면은 의식 수준이 달라지니까 바로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기죠.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겠고. 자, 자비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시죠. 어떤 수행에도 자비손해를 방편을 안 쓰는데 왜 자비수관에서는 자비손해를 방편을 쓸까?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또 계실 거예요. 상상의 손이죠. 상상에도 자기 몸을 쓰다듬어 준다. 이거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실제로 이제 몸과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진 현상을 관찰만 잘하면 돼요. 자비손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왜 필요하냐, 왜 그게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관찰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사마타 수행을 해도 수행 기간이 오래 걸리고 이파사나 수행만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사마타와 이파사나를 함께 수행하면 수행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비수가는 집중 명상인 사마타와 이파사나 명상인 분석 명상이 해야 되겠죠. 지혜를 얻는 방법인데 이 집중과 지혜를 같이 얻는 방법을 사용하며 통합 수행이죠. 이 자비손을 쓰면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그 자비손에 의해서 접촉돼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이제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기 시작하면 그건 이파사나가 되는 것이죠. 자비손이 왜 불필요할까? 그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자비손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일단 얘기를 한번 해보죠.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대인관계에서나 그렇고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한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우리 일상생활에서 대상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영향을 받든 동물에게 영향을 받든 날씨에 영향을 받든 어떤 사건에 영향을 받든 그것이 정치적인 것이든 경제적인 것이든 학문적인 것이든 어떤 것이든 다 몸과 마음의 영향이 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받는데 그때 몸과 마음이 반응하는 것을 상카라라고 합니다. 반응하는 것을. 상카라라고 하는 것은 형성력 이런 뜻이에요. 또 다른 말로 의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자연적으로 반응하는 건데 이 반응 안에 형성하는 힘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그 반응하는 데서 끝나면 좋은데 딱 반응을 하면 거기에 자기 감정이나 생각이 더 붙여지고 과거 경험이 더 붙여져서 새롭게 낸단 말이에요. 그게 형성력이라고 하는 거죠. 형성시키는 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상대가 A를 얘기하면 받아들인 사람들 A로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상대는 A를 얘기하면 받아들인 사람은 B나 C로 이해해요. 그게 자기 감정과 생각을 더 붙여가 새롭게 재해석 듣는 거죠. 그 재해석하는 것이 선의적인 거면 괜찮은데 그것이 어떤 왜곡이나 착각이라면 또는 악의적이라는 것이라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오해가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이제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면 우울증이 걸리거나 또는 공황장애 같은 데고 분노를 표출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살아가면서 늘 그런
이 상카라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 번뇌를 일으키고 괴로워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럼 자비소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비소는 바로 이 사람과의 접촉에서도 반응하게끔 하는, 사람이라든지 자연이라든지 또는 여행 갔을 때, 사업을 할 때, 항공적인 그 경제 활동을 하든지 정치적인 것이든 이런 것들을 대신하는 거죠. 자비수. 그걸 대신해서 몸에 이제 접촉을, 일상생활에 늘 접촉하면서 반응이 일어나듯이 자비손을 써서 우리가 접촉을 하면서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는 거죠. 그때 그 반응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응하는 것들을 멈추게 하거나 해체시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집중 명상은 그 반응을 멈추게 하는 거고, 이파사나의 지혜는 그 반응을 해체시키는 거죠. 그럼으로 해서 번뇌가 일어나지 않게 하고 괴로움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얘기하자. 그러면 대상이 늘 반응을 하면서도 그것을 무상으로 보고, 무아로 보고, 불만족스러운 고로 보고 이렇게 보기 시작. 이치 이로 보면 반응을 하지만 그 반응하는 것이 해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대상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얘기하자. 자비소는 역할이라 하는 건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접촉이라 하는 건 또 하나는 생명과 같은 건데 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가 젖을 물리고 있죠.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할까 하는 거죠. 만일에 태어난 아기를 우유만 먹이고 손을 대지 않고 내버려 두면 죽어버립니다. 오래 살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접촉을 해주면 이게 달라지는 거죠. 자, 이 아이는 어머니 안겨가지고 우선 이 촉각으로 어머니를 알아가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엉아리 하면서 어머니 목소리를 들으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젖을 먹으면서 맛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이런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 5가지 감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 어머니에 대해서 5가지 감각을 일어날 때 그 정보가 어떻게 될까? 이것이 말초신경을 통해서 중추신경으로 정보가 들어가면서 뇌를 형성시키는 이야기하잖아. 접촉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어머니 내도록 아이를 건자 들었다 놨다 쓰담 주기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이 접촉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접촉할 때 반응이 일어나는 이 상카라입니다. 근데 한편은 그것이 생명이기도 하죠. 이 아이는 그렇게 해서 두뇌가 형성돼요. 뇌신경세포 형성되고 말을 배우고 그때부터인지 자아가 형성되면서 이제 어른이 돼가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야기하자면 접촉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런 접촉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게 수행을 하면서 그 이제 상카라가 자칫 왜곡되기 때문에 그것을 멈추거나 해체시키는 게 수행이다 하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는 거고, 접촉은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은 하나의 생명 활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눈과 눈의 대상이 만나는 되고 귀와 소리가 만나고 코와 냄새가 만나고 혀와 맛이 만나고 이 촉각이 서로가 만나고 이런 만남을 통해서 이 세상은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접촉을 갖다가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명촉이 있고 무명촉이 있는데 명이란 밝다는 거를 무명은 어둡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접촉했을 때 이게 무슨 뜻인지를 잘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상호 의존회가 분리되어 있지 않는다는 것은 모두는 접촉되어 있다는 소리 똑같은 겁니다. 그걸 연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연기 다른 이름이 무상으로 변한다는 것. 만족스럽지 않는 고라는 것.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무화과의 다른 이름이 연기입니다.
연기라 하는 것은 상호 의존, 인과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자비손으로 이 접촉하는 것 자체가 손이 사람이라는 자연이라든지 경제활동이라든지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어떤 사업이라는 사건을 다 대신해주는 게 자비손. 그래서 자비손을 쓰면은 쉽게 이제 현상이 일어나고, 현상이라 하는 건 상카라죠. 현상이 일어나고, 그것을 일어나고 사라지면 쉽게 관찰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자비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자, 어쨌든 이제 제가 세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현상을 가지고 수행 경계를 논하기는, 안 된다. 그건 왕초보자의 수준에서 못 벗어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해야 됩니다. 발생과 소멸. 발생과 소멸을 왜 관찰해야 되느냐 이러면 모든 존재에는 사람도 생로병사 하거든요. 생로병사 줄이면 생사죠. 다른 말을 하면은 생주이멸 줄이면 생주멸 생겼다 머물다 소멸한 줄이면 생멸 우리말로 하면 일어나고 사라짐. 모든 존재는 여기서 벗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자비손을 접촉했을 때 현상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이제 관찰을 하게 되면 이제 무상하다는 것,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 자아가 없다는 것, 실체가 없다는 것 이런 이치를 명확하게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그런 과정에 몸이 사라지는 현상이 생긴다. 생기는데 원래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 상카라가 멈춰버리면 형성하는 힘이 멈춰버리면 부터 그런 현상이 안 생기는 거죠. 수행을 하다 보면은 그렇게 이제 상카라가 멈춰지면 현상들이 다 안 생깁니다. 해체가 되면 없어버려요. 야야자. 그런 중 끝 현상의 하나가 바로 몸 사라짐이에요. 감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면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면 관찰해버리면 상카라 멈춰지면서 나중에는 이제 현상에 대해 초연한 지위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한 발 더 나아가면 더 이상 현상들이 안 일어나는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게 다 멈춰져 버린 현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의 본성으로 들어가는 그 자리가 죽지 않는 생로병사가 없는 불사의 경지예요. 얘기하자면 그런 걸 체험을 하면은 이제 체험하기 전에 알아요. 난 죽지 않는구나. 원래 죽음이란 존재하지 않는구나. 이런 걸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죽음에 대한 공부에서 벗어나는 열반을 얻으면 이제 성인의 경지에 들어가는 거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렇다는 것.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이 자비손이 안목을 한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몸이 사라져 버리면 물을 붓는다든지 자비손을 쓴다든지 이런 방편을 버려야 됩니다. 감각만 있기 때문에 감각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수행하는 맛이 생길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수행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런 얘기고 한 가지 좀 더 얘기를 할 것은 여기 사무량심 중에 초대하는 게 있어요. 누가 나를 막 힘들게 하면 그 사람 초대해가지고 물을 부주. 머리에 물을 부주는 물은 씻어내는, 죄업을 씻어내는 그런 뜻이 있어요. 상대의 잘못을 씻어주는 거죠. 물을 부주고 당신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내 당신을 용서합니다. 용서해주는 걸 해줘야 돼요. 그리고 당신은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사무량심에는 이제 이 방법을 씁니다. 청전도론에 대개 이제 음원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자비심을 키우고 이러지만은 또 그렇지 않고 원수라든지 안 좋은 사람을 초대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 사무량심을 이 방법을 쓰는데 이게 좋은 점이 뭐냐 이러면 자비심을 키우기가 좋지만 가장 이제 문제되는 것은 괴롭잖아요. 스트레스 받고 괴롭는데 초대한 사람 알고 보면은 나의 심리를 초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을 초대하기 때문에 나의 심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결국 나의 심리를 얽히고 설킨 매듭을 푸는 방법이에요. 그냥 잠재적 성향으로 남아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초대해가지고 내가 용서해 주는 것은 결국 내가 나를 위로해 주고 내가 나를 용서해 주는 것이 되죠.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계속 반복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악감정이 서서히 풀리고 감정이 누그러진다. 그럼 시점이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스트레스가 훨씬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방법 간단하게 하면은 그렇다는 거죠. 이런 것은 이제 묵어있는 속에 들어있는 것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마음속에 그림자 같은 거 얼마나 많아요? 그걸 없애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그런 매듭이 많은 경우라면은 많이 자주 초대해가지고 풀어버리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그냥 진도 나가지 않고 다 한번 했던 이야기를 이제 리바이벌을 한 거예요.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열심히 수행하시고요. 또 이제 코로나 끝나고 또 만나도록 합시다. 끝내겠습니다.